지금 당장 물가가 상승해서 10월달 뭐 주식이 폭락하고 코인이 폭락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만약에 11월 초에 실업률이 올라간다? 빠지고 나서 미국 대선 5일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고, 8일날 FOMC 회의 있죠. 그때 50bp 내릴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면 하락과 횡보와 상승을 거의 10일 안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10월달 코인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조정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변수 두 번째 파업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미국 동남부 항만에 47년 만에 파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부 멕시코만 일대, 그래서 36개 항만에서 노조원 한 4만 5천 명이 파업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파업이 시작이 되면 우리가 그냥 흔히들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컨테이너선을 싣고 이렇게 배들이 들어오죠. 배들이 들어오면 요 있는 물건을 내려서 트러커가 또 거기로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걸 내릴 수도 없을 뿐더러 계속해서 항만에 머물러 있어. 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팬데믹 때 왜 물가가 급등했죠? 돈을 풀어서 물가가 급등한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뭐냐면 공급망 품목 현상입니다. 코로나가 딱 걸리니까 항만에 출근할 수가 없어. 마스크 쓰고 집 밖에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컨테이너를 내릴 사람이 없네. 물건을 제 시간에 도착이 해야 되는데 도착하지도 않고 한 달, 두 달 걸려. 근데 정부에서 돈을 뿌리니까 돈은 많아. 소비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물건 공급은 안 돼. 이해되셨나요? 공급망 품목 현상이 발생하면서 어떻게 된다? 물가가 미친 듯이 급등을 하죠. 지금 여기 동남부 항구에서 보통 유통하는 제품들이 구리, 면화, 주석, 목재, 원자재, 보통 제조업에 사용되는 기본 금속들이 많이 나가요. 야, 제조업이라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말고도 식자재도 나갑니다. 자, 그럼 볼게요. 식자재가 만약에 정시에 조달이 안 돼, 이게 장기화되고 급하게 된다 그러면 다른 국가나 아니면 다른 공급망에서 비싸게 운송비나 아니면은 비용을 주고 가져와야겠죠. 그럼 비싸게 가져오면 뭐가 붙어요? 물가가 붙겠죠. 물가 상승이. 냉장 과일, 신선육, 식재료가 운송이 중단된다? 요건 인플레이션 차질이 조금 빚어질 수가 있어요. 식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임금 인상 77% 요구? 77%고 합의해준 게 50%까지였나? 그것까지는 괜찮다. 근데 77%를 요구했더라고요. 그것만 요구한 게 아니라 앞으로 항만에서 자동화 시스템 없애. 야, 자동화 AI 시스템 들어오면 우리 일자리 잃을 거 아니야? 그것까지도 같이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상. 어디서는 테프트 하틀리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법적으로 쓸 수 있는 제정된 법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테프트 하틀리라고 이게 언제 생긴 법이냐면, 전 세계 2차 대전 때 이후 있죠. 전 세계 2차 대전이 벌어나고 나서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이 불황기를 맞이합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도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 싸워라, 전쟁할 수 있게끔 총탄이나 아니면 총이나 공장이 막 24시간 풀로 돌아가다가 전쟁이 끝나. 공장이 문을 닫았네. 실직자들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노사 간의 충돌이 심해질 겁니다. 노사 간의 충돌이 심해지니까 법적으로 만든 게 테프트 하틀리라는 게. 요게 이제 원래는 테프트 하틀리 전에, 자, 임영훈님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와그너 법이라고 좀 비슷한 노사관계법이 있었어요. 요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80일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딱 내려. 그러면 80일 동안 어떻게 하냐면, 야, 너네 일자리 복귀해. 일자리 복귀하고 80일 동안 서로 생각 해본 다음에 다시 파업에 들어가던가, 아니면 너 직장 이런 일자리를 공급해주는 너네들은 직장을 폐쇄하거나, 너네들이 다시 생각하고 협력할 수 있게끔 80일의 시간을 줄게. 그래서 80일 동안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직장으로 돌아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요 법을 이제 만든 사람이 상원의원이랑 하원의원 이제 두 명에서 만든 건데, 이름이 엘펀스 테프트, 앨런 히틀리, 테프트 하틀리, 요렇게 지은 겁니다. 이름을 따가지고. 근데 이번에 바이든이 그거를 쓸까? 저는 안 쓸 걸로 봅니다. 왜 안 쓸 건지는 이제 이따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1978년도 그 지미 카터 때, 그때 이제 석탄 관련자들 이제 노조가 있었어요. 시위가 발생을 했고, 그때 지미 카터가 이 테프트 하틀리를 발동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참패로 끝났어요.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면서 그 뒤로 발동된 사례가 없습니다. 만약에 바이든 정부가 테프트 하틀리 법을 실행시켜가지고 80일 동안 냉각기간 갖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 다른 노조들 가만히 있을까? 야, 우리도 지금 저렇게 테프트 하틀리를 실행하는 것처럼 막 조급하네? 대선이 막 생각이 엄청 큰가 보네? 어렵게 생각하네? 우리도 한번 해볼까? 다른 노조들이 움직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발동할 가능성은 낮다. 그냥
해결할 수 있게끔. 빨리 노사 관계 빨리 끝내라. 노조랑 싸워서 뭐하냐. 업체를 잡들이 하겠지.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식품도 그렇고 이런 원자재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게 공급망 품목 현상이 발생하다 보면은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물가가 만약에 크게 올라간다 그러면 10월 달에도 영향을 줍니다. 근데 요게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고용지표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물가는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거 변수 때문에 잠깐 또 볼 수는 있겠지만 물가보다 고용지표예요. 만약에 파업이 10월 달에 장기간 지속이 돼, 유지가 돼. 그럼 이게 언제 발표가 되냐면 11월 초에 발표가 됩니다. 1월 3일 아니면 5일 정도.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표 실업률 지표가 발표될 때 요게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럼 11월 초에도 만약에 요게 장기간 길어진다 그러면 시장이 잠깐 조정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물가가 상승해서 10월달 뭐 주식이 폭락하고 코인이 폭락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요게 만약에 조금 심화가 된다, 사건이 커진다 그러면 11월 초에 보시면 됩니다. 그때 좀 커질 거예요. 만약에 11월 초에 실업률이 폭 올라간다? 빠질 겁니다. 빠지고 나서 미국 대선 5일날 막 왔다 갔다 할 거고, 8일날 FOMC 회의 있죠. 그때 50bp 내릴 가능성 높습니다. 만약에 11월 초에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그러면 하락과 횡보와 상승을 거의 10일 안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굉장히 특급 시그널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11월 초에 한번 우리가 중요하게 보자. 어떻게 될 건지,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그리고 파업이 계속해서 지연이 될 건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10월달 조정 가능성 변수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항만에서 파업이 일어나. 그러면 이거 여기 항만에 관련된 수출 수입 관련된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 지금 11월, 12월 뭐죠? 크리스마스, 박싱데이, 성탄절, 연말 소비 시즌입니다. 그러면 연말에 소비 시즌 때 고객들한테 많이 팔아 제끼려면 기업들이 앞다퉈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운송비용 우리 더 줄게. 우리한테 줘. 야, 쟤네들 파업하면 못 받을 수도 있겠다. 더 줘, 더 줘. 운송비용은 계속해서 올리면서 자기네들이 먼저 상품을 받으려 하겠죠. 물가 상승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재고 확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된다. 미국의 파업이 어떻게 될지.